안녕하세요. 건강 100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인데요. 그 음식이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드셔야겠다고 아침 일찍 과일 주스를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복에 홍삼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위를 비우고 녹즙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히려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혈당을 급격히 흔들거나 몸에 독성 물질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을 먼저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60 초반의 여성분인데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사과 한 개를 드셨대요. 사과가 몸에 좋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으셨고 공복에 드셔야 더 잘 흡수된다는 이야기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드셨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는데 사과를 식후에 드시는 것으로 바꾸고 나서 그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같은 음식도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위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공복 상태일 때 위산이 가장 강하게 분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니 위가 비어 있고 위산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 위 점막이 손상되거나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오거나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내려오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당뇨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귤류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귤 같은 새콤한 과일들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 유기산들이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게 돼요. 2012년 소화기학 학술지 알리멘터리 파마콜로지 앤드 테라퓨틱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산성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위점막 자극이 높아지고 위산 역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감귤류를 드시면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일 주스는 과일보다 더 주의가 필요해요.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과당이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공복에 이 과당이 한꺼번에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2013년 영국 의학 학술지 BMJ에 발표된 연구에서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2형 당뇨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그리고 식후에 드세요.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공복 커피는 위에도 좋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은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해요. 공복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 점막이 자극받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보통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예요. 이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코르티솔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2005년 정신신경내분비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카페인 섭취가 코르티솔 분비를 유의하게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코르티솔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부신이 지치고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커피는 아침 식사 후, 가능하면 10시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5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분인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드시고 커피 2잔을 마시셨대요. 그렇게 몇 년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쓰리고 목 뒤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고 가벼운 식사를 먼저 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바꾸셨더니 몇 주 만에 가슴 쓰린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 맞아요. 칼륨도 풍부하고 에너지도 빨리 올려줍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만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나나는 당 지수, 즉 GI 지수가 꽤 높아서 공복에 드시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인슐린이 혈당을 다시 낮추는데 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면 오히려 식후 한두 시간 뒤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더 배고프고 기운이 없어지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또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데요.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단독으로 많이 섭취하면 혈중 미네랄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2010년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공복에 고당도 과일을 단독으로 섭취하면 혈당 반응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나나는 식사 중에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훨씬 좋아요. 네 번째는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한 항균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는 훌륭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알리신이 위 점막에 직접적으로 강한 자극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마늘을 드시면 위점막이 손상되고 위험이 심해질 수 있어요. 2017년 소화기 내과 학술지 월드 저널 오브 가스트로엔테롤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늘의 자극 성분이 위 점막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늘은 익혀서 드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생마늘을 드시겠다면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다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공복에 안 좋다고 하면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구마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탄닌과 고구마 수지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위산과 만나면 위석, 그러니까 위 안에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2015년 소화기 내과 학술지에 발표된 사례 연구들에 따르면 공복에 고구마나 감을 많이 드신 분들에서 위석이 생겨 위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했던 사례들이 보고됐어요. 위석이 생기면 복통과 소화불량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고구마는 식사 중에 드시고 공복에는 피하세요. 이쯤에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50대 여성분인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줄이고 공복에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셨대요. 처음엔 속이 좀 불편하다 싶었는데 그냥 넘기셨는데 몇 주가 지나자 명치 부분이 자꾸 쓰리고 아프셨대요. 병원에 가셨더니 위염이 생겼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토마토에도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꽤 들어있어서 공복에 드시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뭔가를 먼저 드시고 토마토는 그 다음에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더니 증상이 점점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011년 소화기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위 점막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공복에 산성식품을 섭취하면 점막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섯 번째는 요거트와 유산균 음료입니다. 이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산균이 장에 좋다고 해서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복에 드시면 오히려 유산균이 위산에 의해 많이 죽어버립니다. 위산 농도가 가장 높을 때가 공복 상태거든요. 이 강한 위산이 유산균을 대부분 죽여버리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유산균의 수가 크게 줄어들어요. 2019년 영양학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유산균 생존율은 공복보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섭취했을 때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산균 음료와 요거트는 식후에 드셔야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해요. 일곱 번째는 홍삼과 인삼입니다. 건강을 위해 공복에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홍삼이 흡수가 잘 되려면 공복에 드셔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홍삼과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흡수면에서 보면 공복이 식후보다 다소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복에 홍삼을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홍삼이 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2016년 영양 양리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공복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섭취했을 때 위장관 자극 증상이 식후 섭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삼이나 인삼은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흡수율이 약간 낮아지더라도 위를 보호하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덟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아침부터 매운 것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으시죠. 매운탕이나 김치찌개를 공복에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캡사이신 같은 매운 성분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 자극이 보호막 없이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점막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2010년 소화기학 학술지 거트에 발표된 연구에서 캡사이신이 위 점막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매운 음식은 밥이나 다른 음식을 먼저 드신 후에 드세요. 아홉 번째는 식초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에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식초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식초의 강한 산성이 공복 상태의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위산 역류를 악화시키고 식도 점막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2019년 임상소화기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공복의 초산, 즉 식초의 주성분을 섭취하면 식도와 위점막의 자극이 가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음식에 넣어서 드시거나 식후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70 초반의 할아버지 한 분인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식초물을 한 잔 드신다고 하셨어요.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항상 아침에 속이 쓰리고 밥맛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식초를 식사 후로 바꾸고 물에 많이 희석해서 드시는 것으로 조정하셨는데요. 얼마 뒤에 아침 속 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좋다는 것도 때와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공복에 드셨을 때 좋은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시켜주고 밤새 농축된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2020년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아침 공복에 물 섭취는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소화 준비를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공복에 좋은 두 번째는 귀리나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줍니다.
2011년 미국 임상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식후 혈당 반응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공복에 좋은 세 번째는 견과류 몇 알입니다. 아몬드, 호두를 공복에 드시면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이후에 드시는 음식의 혈당 스파이크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감귤류 과일과 과일 주스는 유기산이 위를 자극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과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요. 바나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공복 단독 섭취 시 혈당 반응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생마늘은 알리신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고구마는 탄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 위석 형성 위험이 있어요. 토마토는 유기산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와 유산균 음료는 공복 위산이 유산균을 죽여 효과가 반감돼요. 홍삼과 인삼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매운 음식은 캡사이신이 위 점막에 산화 스트레스를 줘요. 식초는 강한 산성이 식도와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공복에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 한 잔, 귀리나 오트밀, 견과류 몇 알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셨다면 오늘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공복에 과일 주스를 드셨다면 오늘은 오트밀 한 그릇을 먼저 드시고 과일은 그 다음에 드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위가 느끼는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좋다는 음식도 때를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시간과 방법으로 드시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뭔가를 챙겨 드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바꿔보실 아침 습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